최근 당신은 그 끔찍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온몸이 활시위처럼 팽팽해지고 가슴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며 모든 근육이 절정의 쾌감 속에서 경련하는 그 순간. 하지만 마땅히 생명의 폭발이어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과 같은 침묵만이 흐르는 그 순간을 몸은 분명히 반응했고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그 순간은 분명히 뜨거웠지만 결국 단 한 방울의 전객도 발사되지 않았다. 메마른 경련, 잔인할 정도로 공허한 허탈감만이 잿더미가 된 전장에 당신을 홀로 남겨두었을 뿐이다. 비단 혼자 해결할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품속에서 두 몸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당신의 몸에게 배신당하고 총은 발사되었으나 단 한 발의 총알도 나가지 않는 그 감각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당신은 그 소름 끼치는 침묵의 순간에 얼어붙어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눈치를 살폈는가?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동정 아니면 혐오 그 후? 당신의 머릿속은 두려움과 굴욕감에 뒤엉킨 실타래가 되었을 것이다. 젠장, 나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이제 정말로 기력이 다한 건가? 내 전립선이 망가져버린 건가? 내 말을 들어라. 그 빌어먹을 현상은 절대 당신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용감하게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처럼 60이라는 인생의 고개를 넘은 수많은 남자들이 말 못할 불안 속에서 홀로 이 문제를 사귀고 있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너무나 민감하고 사적이며 한 남자의 자존심에 너무나 깊은 칼날을 박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에는 숨쉬는 것처럼 당연했고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화산의 분출이자 홍수였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홍수는 메마른 시냇물이 되고 모래알처럼 흩어지며 끝없는 공허함으로 막을 내린다. 마치 엔진은 굉음을 내며 포효하고 피스톤은 미친 듯이 왕복하지만 기름이 바닥나버린 느낌. 나이 들매 고통은 단지 주름이나 흰머리만이 아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은 더 이상 육체가 갈망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찾아온다. 나는 그 배신감을 너무나 잘 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육체, 즉 생물학적 기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을 깨뜨리고 관계의 골을 깊게 파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당신은 침대를, 밤을, 아내의 눈빛마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똑똑히 들어라. 사정불능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신호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몸의 신호. 그리고 당신이 그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당신은 사정없이도 새로운 종류의 쾌감, 더 깊은 만족감, 단순한 생리적 해소가 아닌 감정적 연결의 절정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영혼의 회복이며 더 성숙한 버전의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다. 오늘 영상에서 나는 그 어떤 영상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이 겪고 있는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충격을 부활로 바꾸기 위해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하는지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전부 벗겨낼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라. 당신의 밤이 100세까지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평생을 서울에서 목수로 살아온 72세 조상근 씨. 그의 몸 전체는 성실함의 증거였습니다. 수많은 집을 지어 올린 거칠지만 단단한 손, 온 가족을 짊어졌던 강인한 등. 그는 누구보다 유능한 일꾼이었고 용감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와의 여느 때와 다름없던 밤, 합일의 절정이어야 할 그 순간에 그는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경련하고 가슴이 옥죄어오며 분명히 절정에 도달했다고 느꼈지만 단 한 방울의 생명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 운명적인 밤 이후 그 강인했던 남자는 변했습니다.
아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거울 앞에 서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등은 이제 침묵의 굴욕감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굽어 보였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이해심 속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비뇨생식기 건강을 평생 연구해온 의사 박연수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남성의 생리기능 변화에 깊이 파고들었고 그 과정에서 말 못할 수많은 고통, 침실문 뒤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비극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조상근 씨처럼 사정감은 느끼지만 전객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우리 의사들은 드라이 오르가즘이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건조하고 잔인하게 들리는 이름입니다. 최근의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이 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이 나이 탓이겠지라며 무시하거나 불능으로 보일까 두려워 부끄러움 속에 문제를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당신이 뼈에 새겨야 할 진실은 이것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신호이며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성생활이 완전히, 심지어는 더 깊고 격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해답을 하나씩 벗겨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몸이 절규하며 보내는 변화의 신호가 가진 진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그리워하며 옛날에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일까 라며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나 일시적인 피로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몸속에서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들이 마치 작은 균열처럼 서서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곳은 바로 남성성의 총사령부, 전립선과 정낭입니다. 이 두 기관은 한때 강력한 생명 생산 공장으로 대부분의 전객을 생산하고 그 용암을 압축하여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발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의 습격 앞에 이 공장은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기관들은 서서히 위축됩니다. 특히 60세 이후 전립선은 단단함을 잃고 정낭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되는 탄약의 양도 줄고 발사 시의 압력도 약해져 결국 텅 빈 경련뿐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남성성의 용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역할 또한 지대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욕구를 조절하는 것을 넘어 전객 생산, 사정 타이밍, 오르가슴의 강도까지 지배합니다. 하지만 50세부터 이 용암은 서서히 식기 시작하여 매년 1% 이상 감소하고 70대에 들어서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생리 기능을 작동시키는 연료가 고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간과하기 쉬운 문제는 생명의 강, 즉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전객을 힘차게 뿜어내기 위해서는 음경과 골반 부위로 혈액이 거세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 고속도로는 경화되고 좁은 모세혈관 길은 더욱 좁아집니다. 그 결과 자극이 와도 심장이 울부짖어도 몸의 반응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 뇌라는 지휘본부에서는 출발 신호를 보냈지만 하체의 군대는 아직 시동조차 걸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핵심은 전보선, 즉 신경회로의 둔화입니다. 사정반사는 교향곡처럼 정교한 신경신호의 결과물이지만 나이가 들면 뇌에서 골반까지의 신경 반응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흥부는 최고조에 달했음에도 몸은 무응답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이것은 완전히 회복 가능한 변화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전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나이도 있고 관계도 줄었으니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이며 당신이 스스로에게 서명하는 보이지 않는 사형 선고다. 몸이 멈춘다는 것. 공장이 생산을 중단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능 저하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계가 내부에서부터 심각하게 고장나고 있다는 적색 경보이자 긴급 사이렌이다. 전객은 단순한 쾌락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것은 노폐물, 죽어버린 늙은 정병 징빙, 그리고 염증 유발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정교한 정화 시스템이자 폐기물 처리 공장이다.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없는 도시를 상상해보라. 쓰레기는 쌓이고 악취가 진동하며 질병이 창궐할 것이다. 당신의 전립선도 마찬가지다. 이 정화 시스템이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으면 전립선 내부는 서서히 쓰레기장, 독성의 진흙탕으로 변해간다. 그 결과 염증이 발생하고 박테리아가 번식하며 결국 만성 전립선염이나 정낭의 끔찍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만성 염증이 고통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소리 없는 암살자다. 감각도, 통증도 없기에 무심코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손상되고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나이 들매 고통은 당신이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조용히 파괴하는 것에 있다. 게다가 사정을 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이 야기하는 심리적 충격은 육체적 질병보다 더 파괴적이다. 한 남자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다. 성적인 자신감, 수컷의 가장 원초적인 무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충격은 기름 얼룩처럼 번져나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 사이의 거리를 깊게 파며 심지어 당신의 잠까지 빼앗아간다. 이제 나는 끝난 건가? 라는 느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세포에 서서히 스며들어 몸과 뇌를 무미건조하게 만들고 삶의 모든 즐거움을 맛없게 만드는 독약이다. 자위를 피하는 것 또한 생리적인 자살 행위다. 어차피 나오지도 않는데 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지막 남은 전깃줄을 스스로 끊는 것과 같다. 수축의 힘을 결정하는 골반 저근은 퇴화할 것이고 쾌락신경은 더욱 무뎌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생리 기능이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조용하고 치명적인 고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멈춰버린 것을 무시한다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리고 몸의 변화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있다. 바로 당신의 잘못된 습관이 무감각을 만들고 당신 스스로 쾌락을 죽이고 있다는 씁쓸한 진실이다. 마늘 만든 남자들이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비과학적이고 미친 방법으로 그것을 보상하려 한다. 더 강한 자극, 더 빠른 속도, 더 직접적이고 난폭한 방식으로 자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결책처럼 보이는 그 행위가 바로 독약이다. 몸을 더 민감하게 만들기는커녕 감각을 점점 더 무디게 만드는 잔인한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당신이 꽉 쥐고 빠르게 움직일 때 당신의 뇌는 그 강도에 익숙해지고 내성이 생긴다. 점차 파트너의 자연스러운 접촉이나 부드럽고 애정 어린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된다.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몸은 느끼는 법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는데 당사자는 사정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하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늘도 안 나왔네. 더 세게, 더 짧게 해볼까? 이 광적인 접근이 반복되면 뇌는 흥분 신호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재프로그래밍 된다. 뇌가 스스로 과도한 자극에 대항하기 위해 벽을 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조급함은 쾌락의 가장 큰 적이다. 당신이 사정을 목표로 삼는 순간
사랑의 모든 과정은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 결승선을 향한 경주가 되어버린다. 그때 몸은 긴장하고 호흡은 가빠지며 결국 쾌락은 당신이 절정에 이르기도 전에 떠나버린다. 쾌락은 결코 조급한 마음에서 오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듯 감각 하나하나를 되짚어가며 천천히 여유롭게 과정을 즐길 때 다시 살아난다. 만약 당신이 결과에만 집착하며 도살자처럼 난폭하고 빠르게 그놈을 공격하던 습관을 용감하게 버렸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부활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무감각해진 쾌락신경, 감각이 죽어버린 버려진 성전, 황무지가 펼쳐져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당신의 몸과 감각을 되살리기 위한 신성한 의식이자 복원 과정이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당신의 몸이 무뎌졌을수록 자극이 아닌 복원에 집중해야 한다. 줄 끊어진 바이올린을 더 세게 후려친다고 해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지 않는다. 먼저 줄을 갈아야 한다. 첫 번째 의식은 살결의 교향곡, 즉 슬로우 터치다. 그놈은 잊어라. 그곳은 이미 너무나 많은 조잡한 자극으로 고문당한 전쟁터다. 그 주변에 아직 때 묻지 않은 땅, 금단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하라. 허벅지 안쪽, 아랫배, 그리고 당신의 두 개의 보석과 항문 사이의 교차점인 회음부. 당신의 손가락 끝을 피아노 건반처럼 사용하여 살갗 위를 천천히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라. 발길을 구하지 마라. 반응을 찾지 마라. 이것은 전이가 아니다. 이것은 끊어지고 잊혔던 감각 회로를 다시 연결하는 유지보수 작업이자 순례 여행이다. 눈을 감고 느껴라. 당신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솜털 하나하나가 곤두서는 감각을. 당신의 온몸이 이완되고 잠자던 신경들이 떨며 깨어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바이올린의 줄이 갈아 끼워지는 순간이다. 두 번째 의식은 대양의 숨결과 골반의 내려놓음이다. 어떤 직접적인 자극을 시작하기 전에 똑바로 누워 배에 손을 얹고 깊고 느리게 10번 숨을 쉬어라. 발정난 짐승처럼 헐떡이는 숨은 잊어라.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공기가 가슴을 채우고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라. 그 숨을 몇 초간 머금으며 생명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라. 그리고 입으로 숨을 내쉴 때는 아주 천천히 길게 내쉬며 당신의 골반이 침대 속으로 깊이 가라앉고 모든 긴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껴라. 반드시 사정해야 한다는 불필요한 긴장과 압박감이야말로 당신의 사정 반사를 옥죄던 원흉이다. 이 깊은 호흡은 골반 저근을 이완시키고 쾌락의 홍수가 흘러갈 수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당신은 당신 몸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의식은 신성한 불꽃이다. 온도를 이용하여 얼어붙었던 피의 강을 깨워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더 간단하게는 따뜻한 수건을 당신의 회음부에 올려놓아라. 데일 정도로 뜨거울 필요는 없다. 기분 좋은 따스함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다시 살아나고 잠자던 신경들이 깨어나기에 충분하다. 그 신성한 불꽃이 오랫동안 쌓여온 무감각의 빙산을 서서히 녹이는 상상을 하라. 의식적으로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각은 기적처럼 회복될 것이다. 나이들음과 자신감 상실의 냉기는 자기 돌봄의 온기 앞에 사라질 것이다. 이 세 가지 의식은 자극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쾌락 엔진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재시동하는 방법이다. 강요도 부작용도 없으며 무엇보다 당신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법들이다. 당신이 무심코 반복해왔던 방식들 속에 숨겨진 독성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당신 몸의 신성한 언어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죽어버린 그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메마른 경련을 화산의 분출로 바꾸기 위해 단순히 손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녹슨 총을 닦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화약을 재장전하고 몸속의 생명 생산 공장 전체를
내부에서부터 재가동해야 할 때다. 그리고 그 공장의 중심, 그 원자력 발전소는 바로 당신이 매일 입에 넣는 것들이다. 바로 당신의 식습관이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욕망을 만들어내는 원재료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 당신이 장전해야 할 첫 번째 탄환은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평범한 미네랄이 아니다. 그것은 전객 생산의 핵심 원료이자 영혼이다. 이것이 부족하면 당신이 아무리 갈망해도 당신의 공장은 탄환을 생산할 수 없다. 선격과 사정 능력이 모두 고사해버릴 것이다. 아연은 바다의 비아그라, 굴에 풍부하고 붉은 소고기, 그리고 작지만 강력한 호박씨에 많이 들어있다. 하지만 값비싼 것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당신의 아침 식사를 하나의 의식으로 만들어라. 삶은 계란 하나, 단순한 계란이 아니라 순수한 에너지의 구체이자 생명의 싹이다. 여기에 마른 김, 굴소스를 살짝 곁들여 먹어라. 짭짤한 바다의 정수를, 그리고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더하라.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하루 권장량의 아연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고 당신의 공장이 다시 가동될 준비를 하도록 충분한 원재료를 공급한 것이다. 두 번째는 남자에게 금보다 귀한 아미노산, 아르기닌이다. 이것은 혈관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성기라는 동굴 가장 깊은 곳까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열쇠다. 막힌 길을 뚫어 뜨거운 피의 군단이 진격하여 당당한 깃발을 세우게 하는 공병대라고 상상하라. 두부 반모, 부드러운 닭가슴살 약간, 그리고 바나나 한 개면 충분하다. 이것은 세월의 흔적이 배인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이 확실하고 강력하게 반응하는 조합이다. 당신은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온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월의 파괴에 맞서는 명약, 비타민 E다. 이것은 세포의 녹을 방지하고 몸의 황제인 남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생산되도록 돕는다. 아몬드 몇 알, 순수한 올리브 오일 약간, 그리고 고소한 아보카도 몇 조각을 곁들인 간단한 샐러드는 훌륭한 조합이다. 비록 약은 아니지만 하루 두 끼 식사만 바꿔도 몸은 포효하며 응답할 것이다. 바로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서. 당신의 쾌감은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고 창조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신성한 터치로 감각을 깨우고 대지의 신약으로 몸에 에너지를 가득 채웠다면 남은 것은 몸속의 주엔진, 즉 호르몬을 재시동하는 것이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한 호르몬이 아니다. 그것은 남자의 몸을 지배하는 황제이며 사정, 선욕, 하늘을 찌르는 자신감 모두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60세 이후 이 황제는 퇴위하기 시작하고 권력은 쇠퇴한다. 그것이 바로 생리기능 저하의 가장 깊은 원인이다. 다행히도 이 황제는 위험한 약물 없이 일상의 습관만으로 다시 왕좌에 오를 수 있다. 첫째는 수면이다. 잠을 신성한 대장간으로 여겨라. 테스토스테론은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재생하는 동안 가장 많이 분비된다. 어둡고 조용한 방에서 매일 밤 7, 8시간 충분히 자라. 둘째는 햇빛이다. 아침에 10분간 상의를 벗고 밖을 걸어라. 햇빛은 비타민 D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뇌의 낮이 왔음을, 수컷이 사냥할 시간임을 알리고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시작하게 하는 원시적인 신호다. 마지막으로 매일 10분의 비밀 의식이다. 회음부 스트레칭, 골반 이완 호흡, 그리고 사정을 목표로 하지 않는 자위. 목적지에 대한 집착 없이 쾌감을 재탐색하라. 불길을 지폈다가 다시 은은하게 타오르도록 유지하는 법을 배워라. 이 모든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약도 도구도 필요 없다. 그저 당신의 매일의 선택이 잃어버렸던 왕국을 되찾는 만능 결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총알보다 그 어떤 명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잊고 있던 하나의 진실입니다. 쾌락의 질, 영혼까지 뒤흔드는 경련의 강도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탄환을 발사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쾌락의 가장 위대한 극장인 당신의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정이 없다는 것, 전객이 없다는 것이 쾌락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준 잔인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과정의 즐거움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위대한 지휘자인 뇌가 잠들어 있는 동안 삐걱거리는 기계인 육체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쾌락의 시작은 그놈이 아닙니다. 그곳은 배우이자 악기일 뿐입니다. 모든 전율, 모든 황홀경의 시작은 바로 뇌입니다.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흥분의 교향곡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무의미한 소음으로 치부할지는 궁극적으로 뇌와 신경계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쾌락의 전기, 회로는 나이가 들어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단지 사용되지 않아 자신감 상실과 세월의 고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감각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혁명, 쿠데타를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의식은 기억의 극장으로 떠나는 여행, 즉 시각화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몸을 자극하려 하지 마십시오. 뇌를 먼저 자극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여전히 왕성했던 과거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 그 모든 디테일을 하나씩 떠올리십시오. 살결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듯한 그 손길, 당신의 목덜미를 간지리던 그녀의 뜨거운 숨결, 당신의 몸에 맞닿았던 그녀의 피부의 감촉, 머리카락의 향기. 당신의 뇌를 이용해 그 그림을 가장 생생하게 다시 그려내십시오. 그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미 신경 호르몬, 즉 천연 최음제를 분비하기 시작하고 쾌락의 전류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당신은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짜릿함, 부활의 전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항의 숨결, 즉 복식 호흡을 더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동시에 골반과 회음부의 이완을 의식하고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때 오랫동안 막혀있던 감각의 통로, 쾌락의 고속도로가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 한 방울의 전객도 없이 소리 없는 오르가즘, 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되고 박탈당한 성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진화된 성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 그 권능은 바로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 진심을 다해 단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변화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고 섬세한 연인이 되라는 초대장이자 전환점입니다. 사정불능, 전객 감소가 성생활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몸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 쾌락의 본질, 욕망의 불꽃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고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 는 잔인한 족쇄에 너무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사정 여부, 발기 여부. 우리는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숫자와 형태만이 즉 남성성의 척도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여자를 감동으로 신음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느끼는 감각, 당신 영혼의 온도, 그리고 나이 들매 불완전함까지 포함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 눈빛입니다. 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에너지이며 관계 속의 신성한 연결이고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힘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그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당신과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단 한 문장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과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이 고통을 사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